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 재계약을 이제 할 시점에 월세 인하를 요구할 때 그 임대인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아침 오는데 비가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태풍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영향이 뭐 거의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종종 가는 부동산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지방의 아파트 상가 작은 게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최초 계약 때는 그 동네 경기가 워낙 좋아서 월 25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 동네 공실도 생기고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세입자께서 180으로 재계약 연장을 원하세요. 공실이 더럽기는 하지만 월세가 250에서 180이라니 너무 다운이라 저는 좀 꺼려지네요. 님들이라면 저 월세 그대로 재계약 하시겠나요? 아니면 공실을 감수하더라도 230 정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입자를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그런 걸 좀 알 게 뭐냐면 처음 상가를 분양받고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보면은 금액을 가장 비싸게 주고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빨리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요. 보통 이 약국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비싸게 막 들어온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딱 6개월만 있어 보면 내가 비싸게 들어왔나 싸게 들어왔나를 어느 정도는 조금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4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나름 어느 정도는 힘들지만 조금 자리는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나갈 의사보다는 어느 정도는 끌고 가고 싶은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 볼게요. 4년 전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재계약 시점에 도래한 거예요. 250 월세. 이거는 이제 보통 아무 업종이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업종이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어떤 업종이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무턱대고 바로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230에 해줘 막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한 이후에 임대인도 충분한 준비를 한 이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시점이긴 어려운 시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갱신을 하게 되면 10년을 보장을 해주고 남은 6년 동안을 보장을 해주고 5% 인상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보기 받겠죠. 그 10년 규정이라는 게 그 동일 영업 최초 계약 시점부터 10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내리면 5% 인상 제한 때문에 다시 그 금액으로 올리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우선 작년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10년간 재계약. 기존의 구법은 5년을 보장했단 말이에요. 10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게 10년은 좀 길다고 봅니다. 이 법이 막 개정될 때쯤에 저는 한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7년이면 어느 정도 서로 좀, 둘 다 이제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걸 봤는데 10년을 그냥 갔단 말이에요. 10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갱신되는 계약이에요. 갱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은 남은 기간에 10년까지 보장된다는 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이 지났고 남은 6년이 보장받게 되는 거. 근데 그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분이 이번에 재계약한 시점인데 이게 5년이 만료됐다. 이러면 자동갱신은 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잡해요. 복잡한데 의외로 딱 짚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는 이제 한번 내리면 요즘 같아서는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임대료를 왜 임대인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그 상가의 가치를 어떤 평가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임차인이 제시한 조건은 180입니다. 180. 아마도 250에서 180 정도를 부른 건 200 정도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70만원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임대인은 아까 보니까 230을 생각하지만
임차인의 목표 금액은 200이 명확해 보이고요. 과연 이러한 제안을 임차인이 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지 4년 전 돌아가서 실제 오픈 당시의 창업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투입 비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보기 싫으면 임차인이 그냥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권리금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넘기기 위해서 또 임대료를 좀 낮게 만든 이후에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 기간을 보통 7년 정도를 이제 봅니다. 주로 7년을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간다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한번 액션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주변의 정확한 시장 현황 그리고 임대료 추이. 그러니까 내 점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의 점포에 임대료를 재계약한 시점에서 이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매물건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네 경매 물건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온 거라면 어떻게 낙찰됐고 어떤 금액 그리고 낙찰된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까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큰 액션 플랜을 갖고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월세 10만원을 저는 이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월세 10만원의 차이는 경매에서는 그 매매가, 낙찰가죠. 낙찰가 1000만원의 차이를 보통 가져오고 일반 매매에서는 2천만원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액션 플랜 돌아와서 첫 번째, 주변의 시세를 면밀하게 살펴보자. 인근의 공실 유무,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라는 게 어떤 업종들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종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떤 것들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업장 사장님들을 몇 분만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식당 식사를 하면서 물어본다든가 물론 다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몇 분만 이야기 들어봐도 살짝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내 점포 임대료만 그냥 임차인 말 하나도 안 듣고 막 올리다 보면은 진짜 공실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이제 목도하게 돼요. 3층에 있다가 4층으로 가고 1층에 있던 잘 운영되던 상가가 옆에 칸으로 그냥 옮겨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밑장 빼기라고도 하는데 막 임대인들 간에도 임차인들을 이제 빼오기 위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임차인의 말 얘기 듣고 조금만 내려줬다면 아마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본 이후에 판단을 듣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냥 다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근의 공인중개사분들을 다 만나본다. 한두 분 만나볼 게 아니라 그냥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는 시장을 안 좋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무척 안 좋다고 보는 분, 그리고 극도로 안 좋다고 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냥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갔을 때는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막 피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이제 경험과 객관성을 잘 갖고 계신 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운영을 잘하는 분들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됐으면 세 번째, 임차인과 만나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한 공인중개사 분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자칫 1대1로 임차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3자가 있으면 좀 의견을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다이렉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제3자의 의견이 서로의 어떤 갭을 줄이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상의 월세 금액은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가령 협상이 이제 잘 돼서 그래 200으로 하기로 하고 2년 계약을 합의를 했다면 계약서상에는 230만원을 써넣는 거예요. 물론 그 차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령 이제 230만원 써놓게 되면 2년 동안에 660만원의 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2년이라는 동안에 이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특약사항에다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 시 2년 이상 돼가는 시점, 그러니까 뭐 21개월 차 정도 저 660만원 해당되는 돈을 뭐 안 받겠다거나, 그거를 이제 뭐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월세 금액은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을 잘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0, 아까 250에서 그냥 바로 그냥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무척 간단합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임대인도 어느 정도 월세를 지키려는 의지를 임차인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도 물론 자기네들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임대인도 굉장히 저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임차인과 이런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의견을 잘 듣고 최상의 합의점 찾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 공실이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무작정 나의 의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황을 잘 살피고 본인의 주장에 객관성을 더하는 습관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차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된 제3의 나의 우군을 만들자. 그리고 계약서상의 숫자는 향후 수익과 직결됨을 믿지 말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료 다운되는 이런 시점의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